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르고 가시면 헛걸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대리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은 3가지 수령 방법이 있죠. 먼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그 다음에 선불카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지난 5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오는 5월 18일부터 방문 신청을 받기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역시 5월 18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전부 다 시작됐고, 중요하게 볼 점은 대리 신청도 함께 시작됐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총 8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무 때나 방문하는 게 아니죠. 방문 가능한 요일은, 그 다음에 만약에 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카드사별로 방문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카드 바로 주는 건지, 그리고 대리 신청하는 법, 그 다음에 대리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위임장 쓰는 법, 그 다음에 이 신청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이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미리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안 되는 동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불카드가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해가지고 총 8가지로 오늘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가능한 요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죠. 그 마스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부터 보면은 5월 18일 방문 신청, 대리 신청의 첫 개시일에는 끝자리 1이랑 6번, 19일 화요일에는 2랑 7번, 20일 수요일에는 3이랑 8번, 21일 목요일에는 4랑 9번, 22일 금요일에는 5랑 0번입니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수요일에 20일날 간다. 그러면은 끝자리가 3과 8이니까 63년생, 78년생 이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거죠. 끝자리 요일제 잘 알고 계셔서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은행 가셔서 방문 신청하는 거,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거 동일합니다. 둘 다 이 마스크 요일제를 한 주 동안 운영한다는 거, 요거 꼭 아셔야 헛걸음 안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신청은 이제 요일제가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신청도 요일제가 있었죠. 자, 이번 주부터 5월 18일부터는 요일제가 없어지니까 온라인은 아무 때나 하시면 된다는 거. 하지만 방문 신청,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이 마스크 요일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는데 방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방문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자, 먼저 은행을 끼고 있는 카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상식적입니다. 국민카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민은행일 거고요.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은 신한은행이겠죠. 농협카드는 농협은행,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우리카드는 우리은행.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요건 헷갈리실 게 없어요. 자,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전문 카드사들 있잖아요.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은행 없고 롯데은행 없고 BC은행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카드 쓰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으면 이 신세계백화점에는 삼성카드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롯데카드 쓰시는 분들은 롯데백화점 롯데카드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롯데카드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각 백화점에 위치한 고객센터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BC카드가 좀 있습니다. BC카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자, 기업은행 BC카드, SC제일은행 BC카드,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그리고 우체국, 시접, 이렇게 각 은행에서 BC카드와 제휴해서 이제 발행을 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카드에 BC라고 써 있습니다. 우측 하단이나 이렇게 BC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만약에 BC라고 써 있다 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각 그 은행의 창구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K뱅크 쓰시는 분들이나 혹은 현대카드 쓰시는 분들은
방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는 별도의 방문 신청이 없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언제 주는 거냐? 자,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당일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 신청을 하러 가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거예요. 신청서 쓰면 본인 확인하고 카드 바로 수령하셔서 가시면 되는 건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온라인과 동일하게 신청 후 2일 이내에 그 포인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디는 하루 만에 들어온 데도 있고 뭐 어디는 이틀 걸리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틀 이내라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당일날 바로 수령하실 수 있다. 자, 단 말 그대로 이거는 물건이잖아요. 재고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품절되면은 별도로 공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카드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몰렸어요, 특정일에. 그런 경우에는 카드가 떨어지면 지자체에서 오늘은 카드가 떨어졌으니까 언제 다시 받으러 오세요 라고 별도 공지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 신청하는 방법,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데,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요. 준비물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대주의 신분증, 세 번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즉 세대주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그리고 꼭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위에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위임장은 어떻게 생긴 거냐? 위임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위임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위임하는 사람 해가지고 세대주가 되시겠죠? 세대주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대주 이렇게 세대주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본인 본명 쓰시면 되고, 세대주과 생년월일 쓰시고,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넣으면 되고요. 자, 여기 위임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대리 신청하시는 분 계시죠? 대리 신청, 대리인이 쓰시면 됩니다. 대리인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뭐 번호, 주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때 가서 뭐 재난지원금 신청이냐, 선불카드 수령이냐, 이의신청이냐, 이거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가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장이나 사인 같은 걸 대리인을 통해서 미리 이제 위임을 받은 다음에 방문하셔서 위임장 달라라고 해서 쓰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위임장 쓰실 때 준비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서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방문을 하러 가셨는데 왜 내가 봤던 거랑 다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만 필요하다는 거. 근데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필요한 건 없어요. 뭐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가셔도 되고, 그냥 사실 이 위임장은 주민센터 가서 위임장 달라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챙기셔야 되는 거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이 두 가지가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임장 쓰는 법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구원 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이의신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쓰시고요. 뭐 세대주분들 직접 가시면 본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방문 대리 신청한 경우에는 내가 뭐 아들이다 혹은 배우자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주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가신 경우에는 본인 정보 한 번 더 쓰실 거고, 대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세대주에 관련된 정보를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의 신청을 하는 거냐에 대한 거고, 그래서 뭐 가구 수를 재산정 해달라 라고 해서 여기 옆에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혹은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기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여기 기타에 체크하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의 신청을 했으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이의 신청의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의 신청을 증빙하는 자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등본이 있을 거고요. 또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의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 안 해가셔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등본 없이 그냥 이의 신청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등본 떼주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의 본인의 신분증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혹시나 세대주를 대신해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위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분증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주민센터 방문이죠. 자, 이의 신청서 이렇게 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글씨가 조금 작을까봐 제가 조금 더 크게 만들었고요. 신청인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쓰시고, 그 다음에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가구 원수 쓰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구 원수예요. 예를 들면은 뭐 등본을 뗐는데 3명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뭐 5명이 살고 있다.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에는 뭐 6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 3명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가구 원수를 쓰시면 되고, 이제 이의 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가구수 재산정이 제일 많으실 거라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혹시나 다른 기타의 경우에는 기타에 여기 체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썼어요. 여기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딱히 위에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다 직접 제가 뭐 가구 원수 오류라고 썼는데 주민센터에서도 별 말씀 안 하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첨부 서류로 등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다 라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한, 증빙을 위한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증빙 서류를 내가 뭘 갖고 왔는지 여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 신청하는 것까지 조금 천천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서서 제가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가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전 지역이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안 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뭐가 안 되냐는 거냐?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불가능하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리 영상을 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기준이고요. 5월 17일 보도자료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 종이 또는 모바일 지급 불가 지자체입니다. 이 말은 이 지자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선불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신청해서 쓰셔라 라는 지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씩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읽지는 않고, 혹시 본인 동네가 있는지는 한번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거 미리 알고 계셔야 방문 신청하셨을 때
헛걸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이 안 되는 지자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안 써 있어도 종이로 안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하나씩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 썼는데 여기에 안 나온 지자체들도 종이나 모바일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도 많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이 안 되는 지자체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선불카드가 지급이 안 되는 동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기준이고요. 연동의 가능성은 있다는 거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동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지급을 안 하겠다. 선불카드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하나씩 읽어보진 않고요. 보시고 혹시나 본인 동네가 있으신 것 같으면 잠깐 영상 멈추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헛걸음 안 할 수 있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끝나셨으면 이제 8가지는 다 확인했는데 제가 5월 18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자체별로 사용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그 다음에 선불카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되고 이러는 가맹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된 규모에 따라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시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서울에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강남사랑 상품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거는 강남에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발행된 그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이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요게 조금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신청을 하셔서 받기 전에 한번 지자체 그리고 주민센터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고 요거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쓸 수 있느냐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혹시나 받고 난 이후에 쓰실 때 불편함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온라인 신청도 계속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방문 신청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 신청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권장을 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온라인에 친숙하시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하셔야 될 거니까 방문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일제도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온라인을 해주시고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본인 요일제 맞춰서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TV는 여러분이 놓치는 건강정보,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